저번에 여기 오신 여성분 중에 한 명이 45이의 나이가 아직 결혼 안 하셨는데 선을 300번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300번 봐고 자기가 500번 채우는 게 목적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이렇게 태계 이광 선생 알죠? 항상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질문을 해요. 이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하면 그래 자네 말이 들어보니까 맞네. 어떻게 이광 선생님 그렇게 내 남편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고 자네 말을 들으니까 자네 말도 맞네. 그러니까 옆에서 이광의 아들이 보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참 기가 차거든. 이 사람 오면 저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 오면 이렇게 하고. 그래 아들이 아버지 주대에 없게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하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네 말도 맞네. 아니야, 그럴 수 있어. 그 마지막 명상을 봤는데 그럴 수 있어. 너 아팠구나, 너 두려웠구나, 뭐 이렇게 저를 보살피다 보니까 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좀 더 챙기게 되고 쟤보다 내가 더 소중해 이런 마음도 생기게 되고.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알긴 했지만은 이게 습관이 저한테 이제 아예 몸에 들어버려서 누군가가 이제 저를 지적한다거나 내가 순간 모른다고 그냥 일반적으로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바로 작동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이게 내 삶을 너무 많이 지금까지 방해해왔구나. 내 능력에 비해 저는 제가 계속 부족하다만 생각하고 못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떨쳐내고 싶은데 그게 너무 잘 안 돼가지고. 그래요? 네. 그게 왜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느냐 하면은 내가 모든 순간에 판단하는 분별심이 크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한 사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삶에서도 그렇고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것 그리고 행복한 것과 불행한 것 옳은 것과 그런 것 이런 걸 분별하는 분별심이 본인에게 많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얘기를 하나 할게요. 태계 이광 선생 알죠? 태계 이광 선생 들어봤죠? 그 선생님이 이렇게 있으면 항상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질문을 해요. 그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면은 이거 이렇게 했는데 내 아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선생님 정말 이거는 내가 이제 이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하면 그래 자네 말이 들어보니까 맞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내가 그 얘기 듣고 와요. 어떻게 이광 선생님 그렇게 내 남편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면이 있는데 이게 제가 이혼감이 됩니까? 아이고 자네 말을 들으니까 자네 말도 맞네. 그러니까 옆에서 이광의 아들이 보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참 기가 차거든. 이 사람 오면 저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 오면 이렇게 하고. 그래 아들이 아버지 주대에 없게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하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네 말도 맞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해답과 정답이란 건 존재하지가 않아요. 내가 보는 세상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내가 보는 세상. 그래서 본인이 보는 세상이 주인인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질문자는 남들이 보는 세상에 정답이라는 잣대를 자꾸 주면서 맞춰가려고 하는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중심이 없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자꾸. 물론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해주고 아끼는 그건 좋아요. 하지만 그건 내가 나를 배려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전제가 되었을 때 해줄 수 있는 힘이에요. 근데 내가 없이 맞추기만 하는, 아까 얘기했듯이 엄마한테 맞추기만 하는, 때로는 누구한테 맞추기만 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내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공허 속에서 삶에 대한 보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이라도 젊으니까 느꼈지 나이 드신 분이 느끼는 거랑 다른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면은 내가 지금 남들과 마주하든가 대화를 할 때 이 사람을 마음에 맞지 않는 상황에 있으면은 내가 그거를 얘기를 해서 뭔가 소통하려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잘 안 될 거예요, 앞으로도. 본인의 성질이 이제 20년, 30년 정도 됐잖아요. 그게 급하게 바뀌어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걸 할 때 이 사람을 그러다 나쁘다고 보지 말고 다만 연민의 마음으로 좀 보세요. 연민의 마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명상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마음을 볼 줄을 몰라요. 본인은 마음을 어느 정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볼 줄 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 공부를 만나기를 이렇게 하고 잠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내주고 부딪히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직장 생활해요? 지금 쉬고 있어요.
쉬고 있어요. 그러면 제일 부딪히는 사람이 또는 제일 부딪히는 인연이 어디 있어요? 지금 쉬고 있어서 확실히 부딪히는 게 없었어요. 일전에 일을 그만둔 것도 너무 부딪히는 상사가 있어서 이제 그만뒀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내 탓이다 생각하고 내 마음에서 나온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더 그래, 내 탓이다가 아니에요. 네. 내 탓이다가 아니라 인연은 내 탓이란 건 없어요. 전적으로 항상 인과 연의 작용이에요. 인이 뭐예요? 씨앗. 그래. 연이 뭐예요? 땅, 바람, 비, 물 이런 게 다 연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있어도 혼자 있어도 연이 있어야지만이 어떤 인연 생기가 일어나요. 말미암아 이걸 인연법 또는 연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혼자 잘못했다 이런 건 없어요. 엄마가 혼자 잘못했다 이런 것도 없고요. 아빠가 혼자 잘못했다 이것도 없어요. 다 인연 따라서 만들어지고 인연이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한테 원망하는 마음이 자꾸 들지만 부모가 돌아가시든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내가 자꾸 원망하는 마음만 키워놓으면 돌아가셔도 찝찝해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오히려 이 순간 내가 인연 따라 털어버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내 평생 우리가 더 오래 산단 말이에요. 나이 드신 분보다 보통. 그러면은 그 삶을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굴레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밖에 삶의 10년 오케이? 한번 해보자. 내 50년이 편한 게 낫지 30년이 편한 게 낫지. 미워하는 마음 잡고 있다 돌아가시고 나면 찝찝하고 자식들한테도 미안하고 모든 게 다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처럼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감정들을 주인이 되어서 상대방에 일어나는 것도 다만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이구나 바라보는 관찰하는 사람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삶을 움직일 수는 없어요. 절대 움직일 수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일할 거잖아요. 일하면은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근데 내가 여기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있으면 다른 곳에 가도 그런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또. 그건 내 인연에서 풀으라고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내 공부하라고 자꾸 그 사람 나타나는 거예요. 어머니는 빨리 돌아가시고 뭐 했지만 시어머니가 또 있는 것은 내 공부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존재는 여기 없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그러고요. 또 남편이 안 괜찮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또 그래요. 자녀가 괜찮잖아요. 자녀가 결혼해서 손자, 손녀까지 그런 상황이 생겨요. 이게 모든 상황에서 굴레가 항상 따라와요. 실타래가.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걱정과 근심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온 선택에서 내가 이것을 공부를 해서 정화하는 순간이 찾아왔다. 그럼 이걸 내가 자꾸 밀어내지 마라. 결국은 다시 딸려온단 말이야. 자석을 밀어내도 탁탁 달려오듯이 결국은 오니까 내가 마땅히 이걸 해내겠다라고 마음 내야 돼. 말 많은 엄마가 딸려왔단 말이야 지금. 마땅히 엄마를 받아들여야 돼. 수행자 엄마가 왔잖아. 마땅히 아이고 내 인연이구나. 아이고 인연이구나. 그래 우리 엄마가 내 삶의 가장 큰 인연이구나. 스승이구나. 딱 어때요? 질문 한번 해봐요. 그래 깔아앉는다는 게 마음이 자꾸 우울해진다는 거잖아. 그래 그게 감정이 나의 몸을 망가뜨린다고요. 그걸 왜 하냐고. 채원님 그래도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실천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분별하는 게 저는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걸 제가 너무 싫어하면서 제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무의식 중에 그렇게 학업 이제 중고등학교 때 너무 이렇게 그런 무리들이었어요. 성적 숫자로 서로를 판단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무조건 뛰어났어야 했고 그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차별을 받거나 이제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안 해야지 하면서 그 받아왔던 저도 싫으면서도 저도 그거를 내가 지금 저거보다 못하네? 내가 지금 안 되네? 그 판단하에 저를 또 계속 이렇게 누르고 또 그 못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지연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 생기니까 그걸 저도 이제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마음에 또 이제 새해라고 사람들이 아직 새해 목표 세우고 이제 또 모닝 루틴이며 이렇게 보면서 또 그걸 보고 제가 너무 또 괴로운 거예요. 욕심이 많네. 욕심이 많아요. 그래. 그래서 그러지 못하는 저를 보면 또 넌 뭐하고 있지? 나는 새해 계획이 없는데 또
비교하지 말아요. 비교하지 마. 남과 비교하며 살지 말아요.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래 본인이. 그래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야. 왜 그래 자신을 자꾸 포장해 과대평가해. 우리 그냥 물 흐르듯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존재예요. 너무 남들 하는 거 자꾸 SNS 보고 인스타그램 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삶을 살아가요. 내 삶을. 선생님은 이렇게 살아도 잘 살고 저렇게 살아도 잘 살 거예요. 자꾸 비교하고 그렇게 하면 새인데 왜 자꾸 비교해. 나를 아끼고 사랑해야지. 그게 이제 습관이 되면 남들이 뭘 하든 남들이 외제차를 타든 친구가 멋진 남자하고 결혼을 하든 집을 사든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은 자꾸 일어날 때야. 지금은 공부를 할 때예요. 그러면 내가 이 공부할 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올해는 2024년은 나를 좀 집중하자. 바깥으로 나간 그 시선을 안으로 되돌리라는 거예요. 이걸 회광반조라고 해요. 회광반조. 바깥으로 빛나는 광을 반조해서 내 안으로 되돌리는 거예요. 그게 수행정진의 마음이에요. 근데 본인은 자꾸 바깥으로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선이. 나를 닦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바깥으로 시선을 향해 있구나. 저 사람들이 나에게 뭐 돈 1,000원을 줘, 10,000원을 줘, 100원을 줘, 안 준단 말이에요. 괜히 스트레스만 받으면 내 속만 쓰리고 나를 챙기고 그 시간에 SNS 보고 뭔가 마음이 불편할 때 오히려 나가서 걷기 명상이라도 하고 108배라도 한번 해보고 자꾸 그렇게 해야지 활기를 넘쳐요. 순환이 돼야 돼. 본인이 혈액순환이 답답하고 자꾸 처지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혈액순환을 자꾸 시켜요. 그러려면 호흡 명상 해야 돼요. 그 두 번째 108배 해야 돼요. 또는 요가나 스트레칭이나 필라테스 같은 거 해야 돼요. 아니면 빠르게 걷기 명상해야 돼요. 이 5가지를 항상 마음속에 챙겨서 내가 해봐요. 탄력이 탁 올라올 거예요. 충분히 잘 살고 있다는 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같이 한번 따라해본다. 나는 충분히 잘 살고 있다. 충분히 잘 살고 있다. 남과 비교하지 않겠다. 남과 비교하지 않겠다.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겠다.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겠다. 지금 이대로 괜찮다. 지금 이대로 괜찮다. 충분히 잘 해내고 있다. 충분히 잘 해내고 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네, 박수 한번. 자, 우리 저보다 좀 더 우위에 있는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스스로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순간에도 더 큰 행복을 느끼고 있는 애들을 찾아서 제가 느껴야 되는 그 행복을 스스로 그 기회를 박탈시키는 듯한 느낌? 그래서 오히려 더 삶을 자꾸 불행하게 더 만드는 습관인 것 같아서 그게 MZ세대의 그 특징입니다. 요즘에 이 세대가. 한계를 뭔가 도전을 할 때 한계를 잠정지어서 포기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게 도전을 했을 때 실패하면 좀 너무 그 좌절감이 크다 보니까 그때 상처받지 않으려고 어떤 도전이에요? 얘기해봐요. 지금은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력서를 넣거나 이런 일이 많은데 그때마다 좌절되는 게 너무 힘이 드니까 몇 번 했는데요? 얼마 하지 않긴 했어요. 얼마 안 했는데 뭐. 오히려 얼마 하지 않아가지고 그 하나하나가 너무 크게 좌절감이 그래, 한 100번 하면 괜찮아. 저번에 여기 오신 여성분 중에 한 명이 45이야, 나이가. 그분이 아직 결혼 안 하셨는데 선을 300번 봐셨어요. 그래가지고 300번 봐고 자기가 500번 채우는 게 목적이라 그러더라고요. 50까지 본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없었던 일이야, 진짜 그분. 근데 그분이 처음에 한 10번 봤을 때, 한 20번 봤을 때, 30번 봤을 때는 굉장히 타격이 심했대. 근데 한 50번 넘어가고 이제 100번 가니까 주말이 즐겁대, 그냥. 진짜 해탈해서 200번 되면은 그냥 나가면 너무 편하대. 300번 되니까 그냥 똑같이 다시 만난 사람이 3번이야. 3번 똑같은 사람이 또 나온 거야. 인연인 거야. 다른 결혼 상담을 또 해보니까 똑같은 사람이 또 나온 거야. 그래서 그때 포장마차에 술 먹고 밤새고 술 마셨대, 그 사람하고. 인연이다고. 근데 아직까지 솔로라고 오셔서 그 고민을 하셨어. 그러니까 너무 그분 재밌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 혹시 3번째 그 사람이 나오면 결혼해라. 또 아직까지 2번까지 같이 만난 사람이 3명밖에 없으니까. 500, 그래, 3번째 만날 것 같다고. 그래, 50살까지는 한번 도전해봐라. 45이니까. 근데 지금 아직까지 그게 충격이 많이 오는 이유는 아직까지 면접을 많이 안 내고 이력서를 많이 안 냈어, 그래. 그게 삶의
지금은 사회 초범생이잖아, 초년생이잖아, 초년생. 그래서 충격도 많이 와닿아요. 삶으로 따지면 지금은 인생에 어찌 보면 사춘기와 같은 때잖아. 가장 민감할 때잖아. 이제 20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에 딱 나왔을 때는 충격이 크게 느껴져요. 근데 보면은 내 혼자인 것 같고 다 부모나 자식들, 자녀분들 또 남매분들 다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요즘은 또 MZ세대 같은 경우는 삶이 더욱더 또 힘들잖아. 그러니까 더욱더 왜냐하면 언론 보도나 SNS를 통해서 너무 비교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옛날에는 뉴스나 신문을 안 봐서 비교를 잘 안 했는데 요즘은 전 세계를 보니까 이 인스타와 이 유튜브 하나로 전 세계를 보니까 비교할 사람이 너무 많이 생겨버렸어. 사실 우리는 우리 휴대폰에 보통 300명 정도 저장되어 있고 500명 저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연락하는 사람 10명도 잘 안 돼요. 근데 10명 가지고 또 비교한다. 또 10명 가지고. 근데 지금은 10명 가지고 비교할 게 동네 사람 비교할 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인하고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시절 인연이 이렇게 도래해 버렸어요. 근데 여기에 맞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근데 지금 본인 마음가짐은 6.25 전쟁 시대의 마음가짐이에요. 몸은 지금 신세대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는 행복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참 행복하다. 가장 좋은 걸 올리잖아. 가장 좋은 걸 한단 말이야. 다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어요. 너무 지금 인생에 그냥 공부한다 생각하고 이력서 한번 100통까지 엄마 한번 내볼게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고 나면은. 제가 기분이 안 좋거나 이러면 그 기분이 안 좋은 그 감정에 대해서 좀 말로 풀어낸 다음에 이러한 기분이니까 좀 가만히 뒀으면 좋겠어. 건드리지 마라. 이성적으로 말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냥 막 그게 태도로 툭툭 툴툴거리는 태도로 막 나와가지고. 그래. 가장 가까운 사람이 큰 상처를 줘요. 본인이 엄마한테는 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는 다 인과로 나중에 쌓이게 되어 있어요, 본인한테. 그거 쌓지 마라. 그거는 안 좋다. 그거. 엄마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데 우리가 모르잖아. 떠나고 나면 알지. 나중에 이거 막 울고 그거 가잖아. 지금 막 엄마 막 뻔히 보면 모르나. 그러니까 내 눈에 선하잖아, 그게. 그리고 가장 또 예민한 게 또 가족이잖아요. 가족하고 별 문제가 없으면 사회생활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가족이 가장 큰 스승이에요, 사실은. 엄마도 본인이 쉽지 않아요. 본인도 엄마가 쉽지 않고. 다 가깝지만은 그게 가장 어려운 관계예요. 이 관계만 잘 실타래를 풀면은 본인의 인생에서 막힐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가족과의 인연관계를 잘 풀어내는 게 중요해요. 근데 가족에서 엉기잖아요? 그럼 본인의 인생도 엉겨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가족이 막 엉겨 있는데 본인의 인생 잘 살아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가족하고 그냥 무난해야 본인의 인생을 잘 살아가요. 절대 엉켜서 안 될 때는 빨리 독립하는 게 낫아요. 달새방을 살든 고시원에 살든 진짜 엄마랑 못 살겠다 이렇게 되면 빠르게 독립해서 본인의 뿌리를 내리는 게 좋아요. 둘의 같이 좋아요. 부모랑 같이. 안 그러면 정말 내가 수행한다 생각하고 묵언하고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편지로 카톡을 하세요. 어머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밥 먼저 먹겠습니다. 냉장고에다 반찬 꺼내서 먹겠습니다. 청소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말을 좀 삼가하고 묵선 명상이라 그래요. 그거를 하고 싶은 말을 알아차리는 걸 묵선 명상이라고 해요. 중요해요. 그거는. 그래서 내가 말을 엄마한테 했을 때 이 말을 해서 엄마가 기분 나쁠 수가 있거든. 이 말을 해서 자녀가 기분 나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제가 항상 가족 사이에는 말을 조금 조심해야 돼요. 말은 내뱉으면 다시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상처는 가장 오래가 이 말이. 그래서 아파요, 이게. 근데 가족이기 때문에 너무 편하게 말해버려요. 짜증도 쉽게 내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한테 가능하면 존댓말을 쓰는 게 좋아요. 자식한테 존댓말을 썼으면 좋겠어요. 저요? 예. 아까 자식은 존댓말 쓰더라고요. 어머니한테 예 알겠습니다 이래 하더라고요. 아드님 이렇게. 네, 이렇게. 어색해야 돼. 엄마하고 좀 어색해져야 돼. 그게 좋아요. 저는 그걸 실천해요. 진짜예요. 다 존댓말 써요, 저는 가족들한테. 더 좋아져요. 친구들한테도 여러분 너무 막대하는 것보다
서로 배려하고 친한 친구더라도 그랬습니까? 한 번씩이라도 존댓말 쓰면 훨씬 더 사이가 좋아져요. 서로 행동과 말을 조심하게 돼요. 엄마하고 저는 존댓말을 썼으면 좋겠어요. 올해부터 도전해봐요.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마음의 분위기를 바꿀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이럴 때 엄마 잘 주무셨어요? 엄마 나갔다 올게요. 이렇게 분위기 바꿀 때는 그런 존댓말을 쓰는 게 좋아요. 카톡도 그렇고 존댓말을 갈게요 이렇게. 그러면 훨씬 더 내 감정을 알아차리게 돼요. 말을 쓸 때나 말을 할 때. 그렇게 한번 해봐요. 이력서는 100번을 목표로 하고 아무것도 경험이야 경험. 그리고 거기 들어간다 해도 그만두고 나오잖아. 여기 선배가 있잖아. 안 맞으면 들어가서 고생하고 월급 얼마 보면서 마음에 병 생겨가 몸에 병 생겨. 그러니까 내가 아직까지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아직까지 성장을 하기 위한 시간이구나. 이렇게 마음 내야 돼. 내가 아직까지 합격이 안 되고 면접에서 떨어진 이유는 아직까지 내가 거기에 들어가면 오히려 마음이 힘들고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가 있구나. 그걸 기독교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반드시 그렇다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들 스피드 레이스라는 예전에 P가 레인 그 가수 B 있잖아요. 김태희 남편. 그분이 출연했던 영화가 외국 헐리우드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스피드 레이스라는 영화예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 같이 출연했던 주인공 남자가 있어요. 일주일 전에 경비행기 사고로 나이도 젊은데 죽었어요. 떨어져서. 사망자가 4명이에요. 운전하는 경비행기 운전하는 사람 1명. 그리고 그 영화 헐리우드 배우 1명. 8살 된 딸, 10살 된 딸. 다 죽었어요. 지금 딱 일주일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고예요. 그 헐리우드 스타가. 인생은 몰라. 한순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언제 죽을 줄 알았겠어. 자기만 죽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다 돌아가셨잖아. 떠났잖아.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사고 소식 보면 탁 들지 않아요? 진짜 내가 이 순간 내가 지금 아등바등 이 감정 하나에 돈 하나에 내가 이렇게 얽매이며 살아야 되나? 진짜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나에게 오지 못하는 돈, 나에게 얻지 못하는 직장을 자꾸 애타게 막 쫓으며 살아야 될까? 주어지면 감사하게 받고. 그래서 내가 너무 그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목적 자체가 안 주어질 때는 하나님이, 부처님이, 예수님이 뭔가 이유가 있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마음을 항상 열어놓고 이게 긍정적인 수행자의 마음이에요. 모든 걸 내가 바라는 대로 주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걸 4글자로 따라해보세요. 필유곡절. 필유곡절. 모든 이유에는 모든 이유에는 모든 원인에는 모든 원인에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필요곡절이란 말이야. 아, 내가 이력서 내서 떨어진 이유가 있겠구나. 어떤 상황이 있겠구나. 이렇게 인연이구나 라고 마음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 취준생에게 박수 잘할 거예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다시 세신하고 명상을 좀 시작해요. 본인도. 의심은 없는데 제가 있는 이 시점에서는 계속 두려움, 불안감이 또 그 직업 속에서는 뭐가 두려움? 그러니까 사람 20명이 모여있으면 제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저의 성향상 저는 통제된 상황에 규율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그걸 내려놔야 돼. 네,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올라오는구나. 그렇지. 그렇구나. 만약에 이걸 내가 통제하지 못하면 저는 또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통제되어도 창발 현상이란 게 있어요. 무슨 현상? 창발 현상. 여기에 아무리 깨끗한 공기를 넣어도 여기에 더러운 바이러스가 있고 아무리 깨끗한 물을 마셔도 여기에 안 좋은 세균이 있을 수 있어요. 20명이라면 많은 거예요. 10명이 있어도 2명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제도 강화도 법문 갔는데 선생님이야. 여성분이 왔는데 영종도에 사시는데 채환님 질문 있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학교 선생님인데 케어가 안 돼요. 분노 조절 장애 아들이 너무 많고 요즘에 엄마들이 그렇게 키워가지고 스마트폰 중독 애들도 많고 그래서 막 이렇게 돌발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저로서 너무 괴롭습니다. 채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마음을 맞춰줘야 되고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면 좋을까? 이 질문인 거예요, 나한테.
아이들한테 할 건 없어. 아이들을 보는 감정에서 내 감정을 다스리는 게 수행자예요. 본인은 아이들을 케어하고 자꾸 뭔가 규율에 맞추려고 하잖아. 아이가 저쪽으로 뛰어가고 4명이 20명이면 4명이 저쪽으로 20%가 뛰어간다 하더라도 이걸 보면서 내 감정을 지켜보는 게 수행자예요. 그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 아이를 어떻게 하면서 케어할까, 그건 아니야. 그거는 본인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야. 그건 나도 못해. 초등학교 아이들을 할 수가 없어. 말이 안 통하는데 뭐 초등학교 아이들은. 근데 본인은 그걸 케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 본인은 할 수 있는 것에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말을 듣든 안 듣든 그거는 흘려보내고 지켜봐야 돼. 싸움이 일어나면 어쩔 수 없는 거야. 학부모한테 어떤 컴플레인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연인 거야, 연. 이걸 마땅히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 실수를 내가 용납하지 못한다. 이런 완벽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는 관점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 바꾸려고 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서 이걸 잘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은 내려놔요. 그럼 뭘 해야 되냐? 내가 이 아이들을 보면서 내 감정에 어떤 게 올라오는 거를 공부하는 게 수행자야. 내가 두려운 마음이 올라왔구나. 이 정도야 그냥. 근데 저 아이를 어떻게 바꿀까? 이거 신경 쓰지 마. 본인의 삶을 살고 그러면 내가 아이들을 보는 마음에서 여유하잖아요. 어떻게 하든 그러면 내 마음이 편안해져. 그러면 그런 아이가 2명, 3명이 있을 걸 1명으로 줄어들어. 자, 여기 잡초가 많이 났어. 잡초 아무리 뽑아도 잡초는 나. 니카라가 나무 심게 하러 갔잖아요. 나무를 심잖아요. 빠르게 자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무를 딱 심은 순간 풀이 나무보다 더 빨리 자라요. 3m까지 자라 풀이. 그래서 이 나무는 죽어버려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뭘 해야 되냐면 주변에 잡초를 다 자르는 인건비를 써서 다 이것만 자르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본인이 아무리 뭘 심는다 하더라도 아이들의 창발 현상은 자꾸 생겨요.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은 잡초처럼 자꾸 커져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걸 자르든가 아니면 내가 자꾸 긍정적인 씨앗을 뿌리든가 그 2 방법밖에 없어요. 아이들은 바꿀 수가 없어. 그리고 바꾼다 하더라도 또 그런 아이는 또 나타나. 자꾸 생겨. 그러면 이걸 풀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죽으면 죽는구나, 풀을 보면서 자라면 자라는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선생님이 마음이 편안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예민한 선생님보다 푸근한 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이 아이들을 지켜보는 마음이 자꾸 생기면 아이들도 그걸 흡수해요. 그러면 4명, 5명, 20명 중에 5명 막 분노장애가 있던 애들이 점점 줄어들고 2명, 1명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를 잡아놓고 내가 이걸 가둬놓고 하지마 그렇게 되면 문제예요. 제가 제주에 있잖아요. 제주에서 야생마들이 있단 말이에요. 야생마들이 있어요. 들개들도 있고 야생마들이 있는데 야생마를 길들이는 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분노 조절이 안 돼요. 야생마들은.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제일 말 잘 듣는 말 있죠. 그 말을 야생마들한테 풀어주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 이 우두머리가 하나 딱 생기면 야생마들이 이 우두머리를 따라다녀요. 그럼 이게 뭐예요? 교육이에요. 내가 우두머리인 야생마를 길들이는 우두머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채찍질 자꾸 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우두머리인 이 야생마가 물 먹는 거, 풀 뜯는 거, 사료 먹는 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따라하다 보니 업이 생기는 거예요, 얘들이. 그래서 선생님의 마음과 행동과 마음가짐이 평온한 게 제일 중요해요. 아이들을 자꾸 고치겠다 하면은 벌써 그걸 느껴요. 제가 고양이 3마리 키우거든요. 고양이들도 제가 싫어한다라는 느낌 딱 느끼고 고양이들이 딱 느껴요. 좋아한다는 느낌 들면 딱 좋아하고. 제주도에도 고양이 제가 사는 곳이 되게 많거든요. 딱 아무리 맛있는 간식을 준다 하더라도 보통 제가 다른 분들한테 간식 주라면 고양이들 잘 안 와요. 근데 이 고양이 키우는 사람이나 고양이한테 친근한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잘 와요. 그렇게 뭔지 모르는 에너지가 말이 안 통하는 고양이도 있는데 어찌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안 느끼겠어요? 아이들은 더 빨리 느껴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는 예민하지 말아요. 잘하려고 하지도 말아요, 올해는. 올해는 놓아버리는 해다. 알아차리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놓아버리는 해다. 공부 열심히 했다, 나 마음 공부. 한번 이번에 내 실험하면 봐야 되겠다, 이제. 얼마나 이거 보면서 내 감정이 안 움직이는지 보자. 이렇게 놀이처럼. 그렇게 해도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안 일어날 일은 안 일어나. 아무리 선생님이 노력해봤자 아이들의 이 성격과 분노나 또는 이런 장난은 막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통제하기가 힘들어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 자꾸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성과를 바라지 마란 말이에요. 그건 알아차림이 아니야. 감정적인 거예요. 그거는 감정이 드러나는 거예요. 알아차림은 그게 아니에요. 알아차림은 내가 딱 보는 순간 알아차리는 것은 이미 감정은 사라진 상태야. 알아차려야 돼. 알아차려야 돼. 알아차려야 돼. 이건 알아차림이 아니야. 알아차려야 돼. 이건 알아차림이 아니라 알아차림입니다. 끝. 감정이 사라져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차림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이거를 툭 내려놓습니다. 이제 이 상황을 보면서 내려놓습니다. 라고 마음 내요. 이제는 앞으로 내려놓기, 받아들이기, 흘려보내기 과정을 한번 해봐요. 고생했어요, 여러분. 긴 시간 동안.